오늘은 이 앞 시간에 이어서 민안부의 결론 부분, 백성들은 암음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과 민안부의 결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안부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민안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생의 민안부 77, 78, 79의 월, 자안지, 자위, 마괄미남, 나로 말미암아 편안하기도 하고 나로 말미암아 위태롭기도 하니 백성이 암음하다 말하지 말라에 나타난 결속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은 4개의 이언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언마디 자아, 나로 말미암아에서 풀이말은 자, 말미암아입니다. 임자말은 임금은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 나로는 풀이말에 대한 방편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83에서 맨 위의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언마디 안지, 편안하다에서 풀이말은 안지, 편안하다입니다. 지는 허사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백성이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183에서 두 번째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 이언마디 자아, 나로 말미암아는 첫 번째 이언마디와 같습니다. 풀이말 서술어가 자, 말미암아이고 임자말은 임금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 나로는 풀이말에 대한 방편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83에서 세 번째 구조가 됩니다. 네 번째 이언마디 위이, 위태롭다에서 풀이말은 위이, 위태롭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나라가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183에서 네 번째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마괄 미남, 백성이 암음하다 말하지 말라에서 풀이말은 막괄, 말하지 말라입니다. 막은 메인 풀이말이고 왈은 본디 풀이말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임금은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미남, 백성이 암음하다는 다음마디 인용절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암음하다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민, 백성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83에서 마지막 구조가 되어 민안부 77, 78, 79의 월은 전체적으로 183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생의 민안부 77, 78, 79의 월에서는 임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남명 선생은 임금은 나로 말미암아 백성이 편안하기도 하고 임금은 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태롭기도 하니 백성이 암음하다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음 80의 월에서는 백성은 암음하지 않느니라 하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의 민안부에 나타난 월의 결속 구조를 마치고 이제 민안부의 결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속 구조를 말의 형식적 관계를 파악하여 거물망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면 결속성은 말의 내용적 관계를 파악하여 거물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피든지 간에 형식적 관계와 내용적 관계 그리고 그 상황을 살펴야 온전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속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남명 선생의 민안부 텍스트는 말하리가 들으리를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말하리나 들으리는 구체성이 있습니다. 말하리는 충성스러운 선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명 선생입니다. 들으리는 임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종입니다.
이 민안부가 과거 시험장에서 쓴 글일 것이라 앞에서 추측하고 또 내용이나 상황을 보아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임금에게 지금 백성의 사정을 물에 빗대 말하면서 몹시 암음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암음함은 백성의 근본이 암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이 암음하도록 만든 임금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 텍스트의 결속성을 살펴보면 제어 중심은 77, 78, 79, 80에 나타난 군, 임금, 주체, 막불미남, 백성이 암음하다 말하지 말라, 행위, 자안지, 자위이, 임금 스스로에게 있다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1차 개념을 바탕으로 2차 개념에서는 다음 5가지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에서 1은 민안부 01에서 12까지로 백성의 현재 상황을 물에 빗대 말합니다. 이는 민안부 13에서 34까지로 임금이 백성을 어찌 대해야 할지 그 사리를 밝혀 말합니다. 3은 민안부 33에서 44까지로 사리에 따르지 않은 임금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지적합니다. 4는 민안부 45에서 64까지로 백성이 암음하게 된 까닭은 임금에게 있고 임금이 어떻게 했을 때 백성이 암음하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5는 민안부 65에서 80까지로 백성의 암음함이 백성의 근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거시구조 2차 개념으로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에 대한 2차 개념, 즉 백성의 현재 상황을 물에 빗대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백성의 현재 상황을 물에 빗대 말한 것입니다. 백성의 현재 상황은 02 6월점 말같이 생길 때의 염려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염려태 주변은 항상 물살이 셉니다. 더욱이 염려태가 말같이 생겼을 때인 6월점에는 장마로 물이 불어 물살이 더욱 거세 사나운 말처럼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7. 물로 인해 배가 가기도 하지만 8. 멋모르고 가다가는 엎어질 수 있는 암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염려태에서의 상황이 오늘의 우리 백성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1.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12. 백성은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12. 백성은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에 있습니다. 오늘의 백성은 06. 흠함이 이보다 더한 데가 없는 염려태처럼 흠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종반정 이후 임금은 공신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백성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에게 빼앗긴 땅을 찾아주기 위해 애쓰던 조광조를 비롯한 3사 관리들을 사활을 일으켜 죽이거나 기양 보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험함은 더욱 심해져 원한을 품고 고향을 떠나는 백성들도 많았다 합니다. 01부터 12에서는 이러한 백성의 험함을 염려태 주변을 소용돌이치는 암음한 물에 비유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2차 개념의 거시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의 186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2차 개념, 즉 임금이 백성을 어찌 대해야 할지 그 사리를 밝혀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임금이 백성을 어찌 대해야 할지 그 사리를 밝혀 말합니다. 13부터 34 여기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암음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함음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3. 물은 험함이 밖으로 나타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15. 백성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14. 물처럼 험함이 밖으로 나타난 것은 만만하게 보기 어렵지만 16. 마음처럼 험함이 안에 감추어진 것은 만만하게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홀하기 쉬운데 21. 이를 소홀히 하다가는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소홀하기 쉬운 것을 소홀히 하면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18. 맨발로 걸으면서 평지를 만만하게 보고 살피지 않으면 발을 다치고 20. 이부자리를 편하게 여기고 바늘을 겁내지 않으면 눈을 다친다고 합니다. 그러하듯이 임금이 백성을 쉽게 여기고 살피지 않으면 29. 하늘이 백성의 말을 듣고 부모처럼 따라주어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는 33. 임금이라 할지라도 대적할 수도 건널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감응하는 경우가 크고 많은 사람이 원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원독을 가진 한 사람, 한 필부처럼 억울한 한 사람의 마음도 하늘이 들어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리가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2차 개념의 거시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의 187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3에 대한 2차 개념, 즉 사리를 따르지 않은 임금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3은 사리에 따르지 않은 임금들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지적합니다. 35. 하늘이 만고에 걸쳐 백성들의 험함을 보였습니다. 36. 그런데도 많은 제왕들이 이를 예사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왕과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들 수 있습니다. 걸왕은 상나라의 탕왕에게 멸망을 당했고 주왕은 주나라의 무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망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백성들이 험함을 보였는데도 이를 예사로 보아 계속 충신들의 간언을 짓밟고 걸왕은 매이에게 주왕은 달기에게 빠져 주지 육림의 나날을 보내 38. 많은 백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유방과 진나라 2세 황제 호해의 관계를 보아도 39. 유방은 사수정장이라는 말단 관리에 불과한 작은 백성이었고 호해는 임금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 황제 호해는 백성을 얻지 못함으로 유방에게 패하였고 41. 유방은 백성을 얻어 결국에는 한나라의 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41. 천자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42. 이러한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43. 다만 우리 백성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험하다고 해서 임금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5, 46. 촉사는 험하기는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고 보니 44. 백성들처럼 가히 겁내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이
가히 겁낼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삶에 대한 2차 개념의 거시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의 188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에 이어 미남부 결속성 사에 대한 2차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는 백성이 암음하게 된 까닭은 임금에게 있고 임금이 어떻게 했을 때 백성이 암음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